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예견된 하락이 나왔죠. 코스피 마이너스 1.62%,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2.61% 급락을 했습니다. 이 지수대가 1.6%, 2.6%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의 종목 부분이 3%에서 6% 라인까지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뭐 10% 넘게 급락한 종목도 있고 대부분의 섹터와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열흘 전부터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한타임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율이 반등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죠? 방향성은 상승 흐름이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우리나라 확진자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운데에서도 김 기수 이야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당기는 비중 축소 후 다시 보라. 이 부분이 이제 12월 10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왜 12월 10일부터냐? 라고 여러분들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지수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섹터와 종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김기수가 12월 1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옵션 만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의 흐름 속에서 또 특히 테슬라의 S&P 편입이 매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주주 요건, 그죠? 10억의 변화가 없지만 10억, 한 종목당 10억 부분에 있어서 차익을 보신 분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이제? 그죠? 실질적으로 이 거래일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28일 이 부분까지는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부분.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 종목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매물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왜 그럼 조금 전에 영상으로 12월 10일부터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지수는 12월 10일이 요 날입니다. 그죠? 목요일. 실질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 목요일 이후에 이 지수는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 라인을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죠. 그죠? 11월, 12월 달, 11월과 12월 달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LG화 이쪽 라인이었잖아요. 그게 주도 섹터잖아요. 그죠? 다른 제약 바이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테마 흐름도 있지만 지수 영향력이 큰 섹터 쪽으로 보면 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가 12월 10일 날 급등한 이후에 12월 9일 급등한 이후에 음봉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75,000원 근처까지 간 가격 라인이 왔죠. 그죠? 그리고 12월 14일 날 고점을 내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7만 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SK 하이닉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디가 와 있다. 그죠? 1차 상승. 그 1차 상승 폭만큼 2차 상승을 했다. 그죠?
두 달 동안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요 마디 부분을 만들어서 그 오버슈팅이 난 부분, 그죠? 그게 12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오르면 비중 축소였던 거지요. 그죠? 또 그리고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LG화학, 그죠? 이 종목 부분도 12월 4일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 라인, 뭐 LG화학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섹터고 종목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내려오면 받아야 될 위치죠, 그죠? 요 라인 부분 들어오게 되면 요 라인 부분이 뭡니까? 한 77만 원, 77만 5천 원, 78만 원, 뭐 요 라인 부분 들어오게 되면 매수권이다라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은 오늘 여기 보세요.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죠?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뭐예요? 섹터, 그죠? 지수가 일정 정도 범위 내에서 놀 때는 섹터의 순환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죠? 뭐 반도체가 쉬면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가 쉬면 바이오가 가고 바이오가 쉬면 또 뭐 갑자기 한국 전력이 올라가고 조선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섹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고점에서 딱 시세가 부러지니까 뭐예요? 종목 섹터 종목 부분들이 다 하락을 하는 형태를 보여줬죠. 그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장의 지수 자체가 자 거래소 지수입니다. 그죠? 2785포인트, 80포인트 라인 부분에서 힘들어 하다가 과열에 대한 흐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락 부분이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하락 부분이 나왔다 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이유도 없다. 그죠? 그런 이 지수 예상하는 부분은 뭐예요? 그 이전에 형성되었었던 2700포인트 근처 라인 부분. 그죠? 요 라인 부분에 이렇게 박스권을 갖느냐,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써서 요 뭐예요? 지수상으로 요 정도까지가 2650포인트. 그죠?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냐 하는 정도의 범위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않되 그죠? 지난번 계속해서 경계한 것처럼 추가적인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예상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다. 물론 그 속에서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 그죠? 그 부분은 내일이든 모레든 25일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휴장이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3일, 24일 이 부분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주말장으로 들어가는 형태죠. 그죠? 3일 연휴를 앞둔 상황. 그런 연휴 앞둔 상황에선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뭐예요? 내일까지는 보수적 흐름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면 어떠냐? 그럼 뭐 또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또 요 부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나 매수 접근은 조금 한 타임 늦출 필요가 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 종목 부분이 너무 과열 단계에 놓여져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뭡니까? 코스닥도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죠. 한 방에 그죠? 12월 10일이면 언제예요? 사실은 요 라인 부분이죠. 그죠? 90. 요 라인 부분 속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으로 지난주 금요일이 뭐예요? 옵션 만기. 우리 시장으로 보면 미국 시장 옵션 만기 흐름 속에서 요 라인 부분이 뭐예요? 단기적인 매도 흐름을 갖고 올 가능성이 높았었던 위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12월 10일부터 다소 부담스럽다 지수가 특히 거래소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 섹터 흐름들을 이야기했었던 가장 근간이 뭡니까? 이전 여러분들께 이 내용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요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죠? 환율 반등, 외국인 매도, 그죠?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한 타임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12월 16일자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하게는 12월 16일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비중 축소하라. 뭐 전체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본격적인 조정을 대비해서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이 문자를 발송했었던 부분이 12월 16일이었죠. 그죠? 그때 부분의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었느냐, 또 환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환율 관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환율의 방향성은 하락이다. 그죠? 원화 강세의 방향인데 마디가 나왔다. 이 마디만큼 하락을 한 부분. 그죠? 그래서 요 라인 부분 1080원 근처 라인 부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100원 근처 라인 부분까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뭐 영상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표시 그대로 그때 설명드렸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하락하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을 비교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12,750원에 주식을 산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를 할 거냐? 이렇게 과하게 하락한 부분에서 매도를 할 거냐? 아니죠. 매도를 하려면 그 이전에 이렇게 반등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지, 지금 하락 흐름을 그죠? 쫙 크게 보면 한번 하락하고 반등하고, 두 번 하락하고 반등 찌질이 하면서 내려오고, 그죠? 엄청 약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의 급락 과정. 그러면 이번 반등은 이 추세선 중심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그죠? 그 추세선 기본 라인까지는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배경, 저 달러가 약세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장에 환율이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을 갖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그죠? 백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하다못해 뭐 선진국하고 비교할 바도 아니지요. 그죠? 선진국에서 선진국 부분이 백신을 확보한 거, 인구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저기 좀 뭐예요? 브라질이니 뭐 이런 나라들도 확보를 한 백신을, 우리나라는 아직도 4월 달이 돼야 백신이 되냐 안 되냐.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여러분들 말이 3단계 격상을 안 한 것 뿐이지. 그죠? 뭐 4인 이상, 5인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4명까지는 되고 5명까지는 식당에서 밥 같이 뭐 먹으러 가고, 그죠? 뭐 스키장 폐쇄하고, 그죠? 그게 결국 3단계 아닙니까? 표시만 아닌 거지. 그죠? 그런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꾸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해외 국가, 뭐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하루에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그죠? 조족 지혈이죠. 우리나라 뭐 1000명 정도 나오는 거. 그런데 그네들하고 우리나라는 틀리다. 그죠? 왜냐? 그네들은 땅덩어리가 넓고 우리나라는 일일 생활권이다. 그런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죠? 다소 불안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일일 생활권에 놓여져 있는 나라고, 그나마 K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자랑 죽으라고 했는데, 뭐예요? 갑자기 병상도 모자라고, 그죠? 뭐 난리잖아요. 도대체 뭘 준비한 겁니까? 정말 열받지 않아요? 그죠? 아니, 항상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나라들은 백신이 행여나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 몰라서 확보합니까? 안 맞는 것보다, 그죠? 안 확보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그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뭐라 그랬어요? 뭐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한다라고 옛날에 떠들었죠. 그죠? 그런데 과감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선제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요렇게 재고 요렇게 해서, 그죠? 어떻게든 K방역 성공했네 이거 먹칠 당할까봐 결국은 3단계에 준하는
부분들을 행하면서 그건 아닌 것처럼,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000명 안 넘기려고 지금 무지에 쓰고 있잖아요. 그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겁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죠? 잠깐 힘들어도, 그죠? 잠깐 힘들어도 3단계 격상을 해서, 그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 그 이야기하면 그 이전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니까 외국 이 환율이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반등의 목표 라인을 보게 되면 저는 요 정도 범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1125원 정도. 그죠? 참 최고로 반등을 했을 때, 뭐 저희가 뭐 환율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야기할 때 예측한 거가 맞아 떨어졌다면 1100원에서 1120원 뭐 요 라인 부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라인까지 잘 보세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안 들어왔는지. 그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 좀 들어왔죠. 그죠? 자, 일별 동향을 한번 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 주구장창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 날이 12월 7일부터예요, 여러분들. 12월 7일. 그죠? 12월 7일이 언제냐? 라고 한번 보세요. 자, 12월 4일 금요일. 그죠? 12월 7일 월요일. 요 날이, 요 꼭지점 요 날이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왜 주식 내 종목하고 있는데 무슨 환율 이야기하냐? 예, 개별 종목 시가총액 조그만 거 환율 영향 별로 없어요. 그죠? 그날 수급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그런데 시장의 큰 물줄기를 보면서 움직이려면 환율도 봐야 됩니다. 금리도 봐야 되는 거고. 환율이 12월 7일 월요일 날 저점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 찍은 이후부터 반등이 들어오면서 뭐예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2월 7일부터 지금 보이시죠? 그죠? 12월 7일부터 거의 12월 9일 날 잠깐 매수세 들어온 1600억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도 일관이었다. 그죠? 그런데 역발상인 겁니다. 이때는 이때 부분에 12월 9일 그죠? 요 라인부터 반등을 해서 1125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예상되는데 주가는 그 이전에 반등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외인의 매도세가 세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환율 반등 흐름 때문에 매수세를 줄였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매수 매도세는 결국 뭐예요? 하루 종일 매수하고 매도한 거의 차익이잖아요. 조금 전에 본 게, 그죠? 그런데 그 매도액이 1000억, 2000억, 그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1000억, 2000억 정도 뭐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건 지금 환율이 반등하니까 다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내려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더 늘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10원, 지금 1107원인데 1120원 근접하는 타이밍부터 뭐예요? 매수를 해야 된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도, 그죠? 1125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도 1120원 정도부터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시장이 조금 더 약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약세를 보여주는 타이밍이 뭐예요? 주도 섹터의 매수 흐름을 보여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신용장고는 19조 5천억의 신용장고는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대주주 요건 강화 이제 매도해야 돼야 될 사람 날짜들은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신용 부분도 한번 솎아낼 필요가 있고, 그러한 흐름이 진행된 하락 부분이다.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어제 뭐에 다소 반등을 해줬지만, 그죠? 뭐 지금 이거 좀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유럽 시장은, 그죠? 유럽 시장은 어제 2.8% 급락을 했죠. 그죠? 유럽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죠? 어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2.8% 급락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어제 뭐 혼조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직 미국 시장에 뭐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시장이 예상된 조정이 나왔고 그 속에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24일, 그죠? 내일 모레 우리 시장은 24일.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른다. 그래서 내일 반등을 해준다. 그래도 비중을 조금 축소한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24일 오후장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장 정도에서 매수를 염두에 두는 흐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뭐죠? 2차 전지의 대장주 LG화학도 하락, 그죠? 거기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하락, 그죠? 현대차 이거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그죠? 이미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뭐예요? 코로나 확진이 재차 증가하면서 이 내연기관차는 20% 줄었대죠, 그죠? 판매가. 그러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관련된 내용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께 올려놨었죠, 그죠? 어디에? 여기에 얘기했잖아요. 유럽 완성차 11월 현대차, 기아차 마이너스 20%. 이게 12월 21일 날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유럽 완성차가 이렇게 내연기관 전기차는 물론 잘 팔렸어요.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쉬는 현상이 지금 전개됐고 그런 가운데 뭐 이 화학주들 잘 나가던 금호석이나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도 금호석유, 뭐 효성화, 그죠? 잘 나가다가 다 하락 부분을 맞이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오늘은 전 대부분 섹터가 다 하락을 했고 한국전력, 그죠? 여러분들의 세금 더 걷겠다는 뭡니까? 탈원전 청구서, 그죠? 그 부분 가지고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 흐름을 맞는 형태를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뭐 현대제철이니 뭐 컨택이니 아니니 할 거 없이 다 고점에서 지금 10% 15% 나인 부분까지 밀리고 또 거기다가 뭐 백신 코로나 백신 치료제니 뭐니 하면서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었던 종목 부분들도 너무 무리하죠, 그죠? 뭐 대웅제약 그걸 보게 되면 뭡니까? 뭐 완전히 성공 다 해서 뭐 확실하게 뭔가가 된 것처럼 난리 부르스를 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든지 화이자 주가 흐름보다도 더 과감하게 뜨는 흐름이었죠. 그죠? 그러니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도 쫓아가서 매수하면 안 된다. 한 달 반 동안 올라왔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애들도 다 뭐예요? 약세 조정을 보였고 오히려 먼저 조정을 세게 봤었던 디바이스, 그죠?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을 쳐다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쉬어야 된다. 근데 얘는 한꺼번에 18%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 라인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디바이스 ENG요. 그죠? 뭐 얘는 이렇게 밀리면 쌍바닥 만들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뭐예요? 전체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인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내일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바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면
오히려 뭐에 내일 아침 부분에 비중을 조금 줄이고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개파락하면 가만히 있고 조금 더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과열에 와 있고 그러한 과열 흐름들이 조금 더 진정되기 위해서는 약세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도 1월 5일, 6일, 요 이제 1월 5일 조지아주 이 상원 선거 이 부분도 사실 뭐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불안한 관점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뭐 상원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불확실한 흐름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가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정말 뭐예요? 이 시장의 주종을 이겨낼 수 있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 같이 대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뭐예요? 어떤 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조 흐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그죠? 그런 섹터 부분을 이제 내일 밀릴 때, 올라갈 때는 만약에 내일 반등을 조금 나오면 따라가지 마세요. 오히려 조금 더 밀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